자, 오늘 10월 19일 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반등을 기대했지만 또 7거래일째 음봉이 뜨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8거래일째 음봉이 뜨더니 이번에도 7거래일째 음봉이 뜨고 있는데 그만큼 힘이 많이 빠졌다는 뜻이며,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음봉이 주구장창 뜨는 시장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빨간봉 한 개 뜰 타이밍인데도 힘이 계속 빠지는 거 보면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증시에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며, 지금 증시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저번처럼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란 생각보다는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적응하면서 돈을 지키는 방법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게다가 오늘 특이사항이 있다면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투자 심리가 점점 위축되고 있으며, 여기까지는 힘이 살아 있었지만 그동안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싸게 살 기회다라 생각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는 힘이 살아 있었습니다. 반등을 유지해줘서 다시 고점 뚫어주면서 올라가 줘야 되는 구간에서 또 힘을 잃어버렸으니까 투자 심리가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금융주를 중심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지만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도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으며 헬릭스 믹스 악재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매매할 종목들을 찾아보면 많긴 했지만 갑자기 힘을 잃고 변하는 시장에 다시 적응하기 위해서 저도 매매와 매매 금액을 점점 줄이면서 이제부터는 돈을 잃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신용잔고가 최대한 줄어들 때까지는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수를 밥 먹듯이 사용해서 신용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이 신용잔고를 먹잇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신용잔고가 끝없이 증가하는 상태이며, 진짜 주식을 지금 사고 싶거나 신규 진입자들은 시장이 안정화된 뒤에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신용잔고가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급함을 버리고 돈 벌 생각보다는 돈을 지킬 생각을 우선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코스닥은 일단 한 번쯤은 반등이 나와줘야지 그때부터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거래일째 음봉 상태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양봉이 뜰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으며, 뜨고 나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음봉으로 마감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지금 고점 상태에서 잘 버텨주고 있으며 우선주가 마지막에 이렇게 1% 상승을 유지하다가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까지 완전히 이탈하게 된다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와 함께 코스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반등이 일단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반등이 유지되는지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의 수급 보시면 오늘도 좀 강력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투신, 연기금, 거의 모든 기관에서 매도가 나왔으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기관의 3거래일 법칙, 이렇게 매도 나오고 나서 또 얘들 많이 빠졌다 싶으면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서 잠깐 반등시켰다가 그 반등이 유지가 되냐 유지가 되지 못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이며 이것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봤던 종목 중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우선 시장이 갑자기 힘이 빠지다 보니까 요즘에 이오플로우가 오늘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10%까지 나왔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미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서 이렇게 마지막에 미끌린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었으며,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피플바이오, 이게 공모가가 2만원인데 마이너스 10% 시작했습니다. 뻥튀기가 되지 않으니까 이 새로운 종목에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재료로 뻥튀기가 심하게 된다면 그건 올라가지 못하는데, 뻥튀기가 안 되고 시장과 개인 투자자 관심에서 벗어나니까 다른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한가에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뻥튀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얼마나 해먹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도 크지 않은 종목이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하한가 가는 것까진 18,000원에 매도 한 6만 주 쌓인 것까진 봤지만 한솔롬데코 갭상승 떠서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좀 매매를 해볼까 싶어서 여기에 집중한다고 피플바이오를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보통 확실한 상승이 나오면 첫 번째 VI가 걸렸을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먹을 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 또 첫 번째 VI가 바로 걸리고 나서 그게 풀리는 시점에 좀 들어가 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종목들 신경 쓴다고 그 몇 초 동안 이걸 까먹어 버리는 바람에 오늘 여기서 수익을 내진 못했습니다. 괜히 다른 종목들 따라다니면서 뒤에 노리다가 성과가 없었으며 장중에는 우리기술투자, 두산중공업, 그리고 유라테크 이런 종목들 위주로 봤습니다. 그리고 VI가 걸렸던 셀리버리, VI가 걸렸으면 그 전에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상 상승을 기대했지만 여기서 VI가 걸린 가격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매매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 전에 강했기 때문에 시세가 제대로 나온다면은 장중에 두 번째 VI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VI가 걸린 가격을 좀 안정적으로 지켜줘야지 그 다음 시세가 나옵니다. 근데 한 방에 무너지면서 그 뒤로 거래량을 잃었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MP 한강이라는 종목도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차트가 단기 차트를 봤을 때 그전 고점이 1,430원, 거의 1,400원 정도가 전 고점이며 이 고점 근처에서 놀아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짧은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빅히트가 오늘도 하락했는데 보시다시피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반등을 유지해 줄 힘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면 오늘 20만원 뚫어줄 때 제대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저도 이 구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매도 했으며 들어갔지만 잠깐 올랐다가 바로 무너져 버리고 호가창 보면은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뚫어주면은 한 2개, 3개 호가 위협적으로 눌리고 뚫어주면은 위에 갑자기 5,000주 막 추가되면서 상승 억제시키고 저번 주 금요일 시장에서도 호가창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하고 있음에도 호가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매매를 하긴 했지만 그냥 2개 호가 위에서 매도를 하고서 나왔습니다. 원래 단기간에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 반등할 때는 좀 수직으로 올라가서 한 방에 5%그 이상 그렇게 시세가 나와야지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1%도 겨우 올랐다가 바로 무너지고 그리고 위로 매물대도 많고 도저히 공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항상 기준이 될 때 매매를 하면서 한국파마는 중요한 자리에서 이탈을 하였으며 그리고 시젠도 오늘 음봉이 나오면 좀 위험한데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5일선 위에서 놀아줘야지 다시 30만원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일선 아래에 있다면은 위험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옴니 시스템 이것도 장중에 공략을 했지만 보시다시피 차트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일부러 좀 매수세 몰렸다가 한 방에 무너뜨리고 정말 지독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제대로 올라가서 양봉을 유지하면서 마감했더라면은 그 다음 캔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오늘 안 좋은 캔들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앞타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거는 오늘 기본적인 35,000원 그 전에 고점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갑자기 음봉이 나오면서 중요한 자리 전부 이탈해서 지켜주질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데 헬릭스미스가 오늘 하한가 같습니다. 하한가에 마감을 했으며 이런 종목을 피하는 방법은 그냥 황금선만 알고 계신다면 매매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전부터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싸다고 매매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황금선만 알고 계신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가 있으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바이오 쪽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추세를 읽고서 계속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부 다 힘을 잃은 상태며,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보시면은 8조 원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8조 원, 코스피는 10조 원. 뭐 코스피는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닥에서 지금 거래대금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14조 원까지 좀 많이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만약에 이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거나 그전 수준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거래 대금도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 상위 보시면 신풍제약이 7위. 신풍제약을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황금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를 매매하고 싶으면 그전처럼 이렇게 황금선 회복해서 유지를 해줄 때 매매를 해야지, 뭐 지금은 매매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거래대금이 많이 부족해서 1위 종목도 3천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전과 시장은 확실히 다른 점이 있으며 지금 거래대금이 줄어들어서 확실하다 판단되는 매매가 아니라면 매매 횟수랑 매매 금액을 줄여서 신중하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시장이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다시 황금선 위로 안정이 되거나 신용잔고가 많이 빠질 때까지는 둘 중 한 개가 아니라면 쉬어가는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